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나왔습니다. 뚱카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계 선덕소녀 박연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길이 미끄럽습니다. 네. 가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네, 길 미끄럽고 뭐 접촉사고도 많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제 한방눈 내리는 거 보면서 참 오랜만에 눈 구경해봤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죠? 네. 어제 못 봤어요? 그렇게 조용하세요? 아니 어제 봤는데 저는 어제 TBS에서 이제 8시까지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고 나가는 차에 전국에서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네. 본네트 위에 눈이 60cm가 쌓였다. 나 지금 2시간째 고속도로에 갇혀있다. 이런 분들 어디 정말 호남 쪽인가요 많았어요. 그러면? 서쪽이 다 그랬어요. 뭐 과천도 그랬구나. 그랬고 뭐 광명 다 뭐 마찬가지. 서울보다 그 남쪽 지방이 눈이 더 많이 내렸나 보군요. 그러니까. 인천도 엄청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요.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미국에 이런 일이. 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미국 시간으로 와싱턴이 밤 12시 32분이거든요. 그죠? 이제 시위대들 다 해산은 했겠죠. 해산은 됐는데 예. 뭐 지금 무장한 경찰이 의회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제부터 모여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예. 의회로 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의회에 행진을 하게 된 건데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인 승리를 인증하는 회의가 이제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 있었던 상하원 거죠. 합동회가 열리고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의회에서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하는 그 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난입을 한 거예요. 참. 뭐 사상 초유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위가 아니라 거의 테러 수준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사망자가 당초에는 한 명이라더니 4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지금 오늘 오전까지 나온 속보는 1명이었는데 사망자 좀 늘어난 것 같아요. 현장에서 4명으로, 네. 부상자들이 많아져서 병원에 이송된 분들이 또 그렇죠. 그런 현장에서 시위대도 총을 맞았고 경찰도 부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인명 피해는 오늘 정확히 집계가 다시 한번 돼야 할 것 같은데 예. 현장 보도 사진을 보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책상 밑에 이제 숨어 있거나 그 막 시위대를 피해가기 위해서 몸싸움을 하거나 영화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워싱턴 DC가 지금 통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 오전 6시까지. 예. 또 이와 별개로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완전히 정적이었던 미트 롬니 상원 의원의 경우에는 델타 항공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말하자면은 갑자기 기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몸싸움이 있고 미국 민주주의가 한마디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저 CNN하고요, 영국 BBC하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긴급 속보를 계속 라이브로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네. 미국의 워싱턴이 지금 밤 12시 34분인데도 지금 계속 얼마나 큰 사건이면 저렇게 보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네. 이게 미국 의회 의사당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한 1825년쯤에 그 캐피털 힐이라고 그 수도의 언덕 거기에 지었다 그래서 미국 의회 의사당의 일명 캐피털 힐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825년에 이게 완공이 된 거고 그 유명한 그 노예 해방을 했던 링컨 수정헌법 13조 네. 링컨 대통령 때 이때 1865년에 이거 의사당에서 통과된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전당 아닙니까? 세계 민주주의 전당인데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조 바이든 당선인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은 반응입니다.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머무르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인데요. 윌밍턴 이제 자기 고향이죠. 거기가. 네.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현대사에서 본 적이 없는 전례 없는 공격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위가 아니라 반란 사태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선서와 헌법의 의무를 지키고 시위대에게 중단을 지시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펜스 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의사당에 난입한 이 시위대를 피해서 이제 급히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관련자들은 법의 최대의 범위까지 기소할 것이라 이렇게 펜스 부통령도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 바이든 당선자는 자기 고향에 있었던 거군요. 지금도 거기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지금 화면에 지금 밤 12시 반에 미 의회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자료 화면 같지가 않은데 라이브 장면 같은데요.
의회 의사당 안에 의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네. 배 수장님 재미 유학파인데 좀 슬쩍슬쩍 보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아 라이브랍니다 지금. 네. 아, 눈이 좋으시다 그랬잖아요. 아 지금 이 자리에서 잘 안 보여가지고요. 네. 그래요? 잘 네. 보이는데. 예. 지금 밤 12시 반인데 하여튼 미국 저 의회에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전날 하려고 그랬던 그 뭐예요 의회 인준 같은 걸 다시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지금 네. 아, 상원에서는 펜실베니아 의회 상원에서 표결 중이라네. 네, 그 지금 계속 상원이 민주당이 상하원까지 다 차지해서 블루웨이브가 불고 있다고 하잖아요. 펜실베니아 의회에서 그 상원 표결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우, 박연미 기자님 미국 유학 갔다 왔어요? 아니요, 저는 그 오리지널 네. 서울 사람도 근데 아니고 재미 유학하신 분보다도 영어 해석이 더 뛰어나십니다. 아니 안 보여가지고요 지금. 여보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참 전 세계를 분노케 하고 있는데 진짜 할 말을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번 시위를 부추겼다. 등을 떠밀었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한 상황인 게 근데 어제 그 시위가 네. 왜 일어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시위대들이 어떻게 해서 모인 거예요? 자, 시위대를 위대한 애국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부추겨 왔어요. 네. 그리고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오. 트럼프의 극성 지지층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던 차에 이번 시위대가 그 의회를 공격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을 했어요. 이번 부정선거를 나는 인정할 수 없고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위대한 애국자들이여 이 항의의 뜻을 전해라. 행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킨 건 아니지만 시킨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위대가 결과적으로- 모이게 된 것이다. 그렇죠. 지금 BBC 라이브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BBC에서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연설한 후에 이 사람들에게 그 마취를 하라고, 그러니까 행진하라고 떠밀었다 이런 내용의 마치 행진.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이런 불상사를 만들까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메시지를 써온 트위터는 12시간 동안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자사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못하도록 24시간 동안 아이디를 중지시켰고요. 페이스북이 함께 운영하는 인스타그램도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아이디를 다음이나 네이버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문을 초유의 막아버린 사태입니다. 거죠. 그만큼 이제 선동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보니까 백악관에 앉아가지고 네. 테레비로 그 시위하는 모습, 의회 난입하는 장면을 그대로 생중계하는 것만 보기만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마지못해다 트위터에다 뭐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좀 태도를 바꿨습니다. 네. 이제 시위대들에게 해산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위대 해산과 또 이 행동을 이제 적정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위 초반에 박연미 기자가 얘기했듯이 선동을 하는 듯한 표현을 쓴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이니까 한 네. 13일 남은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인데 네. 보도에 따르면은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로 골프 여행을 갈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취임식장에 안 나타나고. 사상 최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임 대통령이 와서 이 정권 이양이 되는 자리에 이제 신임 대통령에게 축하를 하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장면인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선동을 했다라고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 취임식 날 부재 중이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배 소장이 저 트럼프 대통령 전화번호 알죠? 바로 전화할까요? 네, 전화 좀 해서 그러지 네. 말라고. 네. 사람이 왜 그러냐고. 예? 네.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트럼프 스탑. 그 미국의 그 민주당 의원들 있잖아요. 네. 네. 트럼프 탄핵해라 이러면서 펜스 부통령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제 부통령이 국가 재난의 상황이죠. 그것이 또 대통령의 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부통령도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서 이 탄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민주당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탄핵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것이 실제 성사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주장은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렇겠죠.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군요. 자, 박연명 기자님. 네. 민주당이 말이에요. 미국 상원 다수석 지위를 6년 만에 탈환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정세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대통령, 상원, 하원이 다 한 당에서 나왔다면 정책적으로는 뭐 갈리는 일이 없겠죠. 만약에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상원이나 하원 하나를 공화당이 가져갔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그 상황 속에서 건건이 아마 발목 잡기? 부딪히면서 시간을 상당히 소모하게 될 텐데 미국의 재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재계에서 걱정하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할 때부터 했던 얘기가 빅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세계적인 공룡 기업인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이 시장을 지나치게 독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저임금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 세금을 더 걷어서 이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더 올려주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거든요. 네. 그러면 세금을 증세하는 이슈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약간 이걸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예. 그 경제에 악영향을 줄까봐. 깔끔한 그 미국 정세 분석. 네. 뭐 그렇습니다만 이러나 저러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네. 세금을 일단 확 옆에다 올리긴 놓을게요. 어려울 이렇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제 의회도 이제 다수당이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한미 관계도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배 소장님? 도움이 되겠죠. 이제 가장 큰 차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이라면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이제 열리면은 차근차근 단계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에 또 진전을 이루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제 상하원이 또 공화당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 쪽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배 소장님도. 네. 사탕 2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와대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해서 시끌시끌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연초부터 계속 이제 사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사면 관련해서 선별 사면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사면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 형태로 사면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보도를 했는데 네. 이 보도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건지 근거가 없다. 그래요? 이런 논란 때문에 시끌벅적합니다. 뭐 사실이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청와대에 밝힌 내용은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 김종민 의원 경우에는 박근혜의 사면 뭐 이 관련해서 MB 집행정지 조선일보 기사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이게 형 집행정지하고 사면이 말은 다르고 정치적 무게감은 완전히 다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서 보다 여론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쪽은 형 집행 정지를 하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올해 70 되면 이제 그 형 집행 정지가 이쪽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절충안을 찾는 것 아니냐 나름대로의 뇌피셜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사실 사면 문제는 뭐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긴 합니다만 국민적 공감대가 일단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었죠. 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입장은 완연히 엇갈렸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1월 5일 실시한 조사, 이제 조사 결과를 이렇게 짧게 읽어드려도 됩니다. 네. 받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자세한 사항은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네, 이제?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및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얘기는 해줘야 되고. 네네. 요 문구까지는.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찬성 의견이 47.7%, 네. 반대가 48%입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뭐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게 거의 대등한 조사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면 반대가 압도적입니다. 네. 그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사면 찬성이 또 압도적이에요. 예, 그렇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를 열었던데 새해는 통합에다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네.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되는 말이 통합이라는 단어예요. 네. 이걸 그냥 통상적으로 이해한다면
리더가 통합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부자연스러울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면 논의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그 묘한 환경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이나 청와대 안에서도 결국 정치라는 게 외연의 확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토끼는 놔둔 상태에서 미국 대선 때 많이 보셨겠지만 중간에 있는 스윙보터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부동층. 그 부동층을 가져가기 위한 싸움에서 통합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종국적으로 보자면은 차기 대선을 본다는 건데 공성전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라고 봐요. 저는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이 수성전 성 안에서 든든한 병참을 가지고 180석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치판에서 싸워왔다면 이제 공성전 다른 쪽에 성을 빼앗으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수성전만 해가지고는 병참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성전은 병참이 떨어져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뚫겠다는 뜻이니까 예. 통합의 메시지를 저는 외연의 확장 의지 이쪽으로 읽었습니다. 공성전 그러니까 뭐 선덕여왕이시니까 옛날에 또 신라하고 백제가 또 이 공성전 많이 펼치지 않았겠어요? 저희가 완타치 좀 했죠. 네. 적당히 하시죠. 자, 4차 재난지원금 얘기입니다. 민주당도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면서요?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집행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3차 코로나19 유행이 되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워졌는데 또 다른 이유는 중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어렵다. 위기의식 또 정부로서는 지금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최고위원들도 양양자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 전 국민 보편 지급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지지율로 반영되고 있는 민심이 좀 이반되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부동산 문제가 커서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이대로 둔 상태에서 차기 재보선을 치르면은 승산이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른바 안철수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요 상황도 두루두루 그렇죠. 고려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뭔가 반전의 카드가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전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재력이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선별 지급을 한다고 해서 기준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선별 지급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예요. 그럼 사실상 다음 주 안에 뭐 줄 분들은 거의 다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자영업자들은 다음 날 입금해 준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집행이 안 끝났는데 이 얘기를 또 하는 거는 오히려 그 여당에서 굉장히 좀 급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맡겨둬도 되지 않을까 카드를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저 CNN에서 그 어제 있었던 의회에 그 시위대들 난입하는 장면이 화면이 이제 막 뒤흔들려가면서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저기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나오네요. 네, 한 그리고 명의, 이제 보입니까? 네네, 한 명의 여성은 총상을 입어서 사망했고요. 3명은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상 악화된 상황 속에서 또 사망이 됐네요. 아니 그렇게 잘 읽으면서 아까는 왜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눈이 깼네요. 눈이 밝아졌네요. 네. 개명을 했어요? 저기 한 청취자께서 배종찬 소장 대신해서 이 트럼프한테 전화했대. 정신 차리라고. 와,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미국 이것의 상징인 의회 의사당이 시위대에 점령당하는 무법천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건국 이래로 지켜온 미국의 이것의 큰 오점으로 남을 일인 건 분명한데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뜻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데모크라시. 예? 그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 있잖아요.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세 번째가 포인가요? 예. 네. 하여튼 뚱커벨 힌트 주세요. 뭐예요? 선택 박연미 기자. 네. 이 뚱커벨은 재미 유학한 거 간결하게 하세요. 들통이 났습니다. 자, 민주주의. 예? 아이고.
그 정답을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근데 우리 하나 바로 잡고 가요. 재미는 이슬재 미국 미자잖아요. 네. 그럼 한국에 있으니까 재미 유학파가 아니라 미국 유학파 출신. 간결하게 해주세요. 아니 힌트를 드리라 그랬더니 정답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당황해가지고 선물을 드려버렸네요. 그거 사탕 도로 줘요 그거. 알겠습니다. 예.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연골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